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 그의 말들이 광장으로 퍼져나가며 부정선거 세계관이 완성돼 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음모론은 늘 있어 왔지만 소수의 주장이었고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불집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며 광장 여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단숨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재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석방하라!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석방하라!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합니다. 민주당도 고발했다는 것은 선관위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의 개표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전한길 씨는 이번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를 잘라가지고 언론에서 전한길은 또 우리나라도 수개표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는 좀 동태오잖아요. 네. 그거 과연 수개표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본 사람 있어요? 사전 투표도 물론 모두 수개표합니다. 각 개표장마다 약 500여 명이 개표에 참여합니다. 투개표 참관을 통해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해온 시민의 눈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개표장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을까? 개표된 숫자를 혹시 저기 선관위 서버로 가면서 뻥튀기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거든요. 네네. 네. 정말로 참관 안 해보셔서 그런데 다 쓰면은 수작업으로 손글씨로 써요. 몇 표가 나왔다. A 후보 뭐 네, A 후보, B 후보 사전 투표가 얼마였고 본투표가 얼마였고 이걸 다 뜯어서 다 얘기가 나오고 그걸 종이에 일단 붙여요. 즉 수작업으로 확인한 각 후보별 득표수를 일단 종이에 옮겨 적는데 그 과정을 모두가 지켜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걱정되다 보니까 그 적혀 있는 종이와 실제 발표되는 것과 맞는지 저도 봤거든요. 예, 불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손으로 써요. 종이가 다 붙어 있고 다 찍을 수 있어요. 개표 전체 과정을 지켜보며 손으로 센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하는 이들 중에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참관인, 국힘당 참관인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자기 표 뺏길까 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화웨이 칩이 들어와가지고 통신을 장악하고 그래서 서버에 말하자면 조작된 기록들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진영의 표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 중국 사람을 시켜서 이 엄청난 일을 꾸며서 이번에 부당선거를 한 거라면 부정선거를 한 거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를 확정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하고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 지금부터 가짜 투표지에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투표지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대량으로 많은 투표지를 빨리 가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큰 종이에다가 많은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기표도장 이미지를 합성해서 민주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로 인쇄를 미리 다 합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자는 약 1,200만 명. 대략 20%가 유령 유권자였다면 약 240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 253개 지역구마다 출마자 수와 후보자 이름이 모두 다르니 각각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외에도 청인, 찍인, QR코드 등도 인쇄되어야 합니다. 우선 전국 250여 개 시도, 군구,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다른 고유의 청인이 찍혀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지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고유 일련 번호가 담긴 QR코드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전국 3,508개 투표소마다 각기 다른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청인, QR코드, 그리고 도장 해킹은 기본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 인쇄를 담당했던 한 인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안 인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에서 25명이 같이 일하는데 뭔가 불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합심해서 불법인 걸 알고 숨기게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이게 불법적인 걸 알면 20에서 25명이 일사천리로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억압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고. 해킹에 성공하고 종이를 구해 3,508종류 수백만 장의 가짜 투표지를 비밀리에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면 전국 각지로 운반해 사전투표함에 몰래 투입하는 일이 남습니다. 투표 사무원, 참관인, 유권자들이 있는 투표소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각 정당 참관인들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행합니다.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혹시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을 좀 대개는 네.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3일 또는 4일 동안 보관해두지 않잖아요. 네. 선관위에. 네.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동 과정에서도 할지만 갖다 그냥 꽂아 놓고 있으니까 감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 장소로 잠입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전국 250곳 선관위 건물 안에 보관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엔 CCTV가 설치돼 있고 선관위 담당자 2명의 지문만 등록, 입출입하도록 관리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앞에서 밤새 감시하는 시민들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밤새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유튜버가 그쪽으로 2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 야 새벽에 이런 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제 라이브로 하면서 그 지지자들한테 이제 여기로 와라, 현장에 와라 그래서 경찰도 오고 이렇게 막 좀 난리가 났었죠.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해 우편으로 도착한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CCTV로 다 찍히고 거기 입출 그 기록을 다 하시고 그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문 등록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 업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 봤기 때문에 놀라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하려면 건물 안팎은 물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까지 조작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문을 열 수 있는 지문. 지문 인식기를 조작하거나 250곳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 잠입에 성공했다면 선관위 직원, 정당 참관인 사인이 적힌 봉인지를 떼낸 뒤 또 자물쇠를 뜯어내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우선 거대한 범죄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담한 사람이 몇만 명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깜짝없이 사라져버리고 몇 년 동안 그중에 단 한 사람도 내부 고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라도 불가능하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그런데 당시 국정원 점검은 모의 해킹이었습니다. 취약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깔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디텍트를 한 거죠, 보안 시스템이. 이런 게 지금 동작을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그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일단 동작을 안 하도록 한 거죠. 평소 작동하고 있는 방화 시스템들을 해제한 상태에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 뒤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모의 실험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뚫린 기록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은 대부분 개선됐고 이후 22대 총선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일부 발견된 취약점, 그러니까 미흡하게 망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 완료해서 재점검도 받았고, 그래서 선거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떤 걸 한다? 내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한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관위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행정 업무용인 업무망, 선거 정보가 담긴 선거망을 분리했고, 특히 업무망과 선거망은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제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정선거가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째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제일 문제 많은 게 빳빳한 투표지인데 이 빳빳한 투표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저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그걸 받은 사람이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한다고. 접어 투표한다고 딱 돼 있어요.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투표에서 개표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데 친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빳빳한 투표지 사진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측 추천으로 투표지를 감정한 충북대 신수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빳빳한 투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접힌 흔적이 없어서 빳빳하다는 거였고요.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 결과 그 접힌 주름 흔적이 있어서 접힌 흔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경욱 의원 측이 접힌 흔적이 없다며 제공한 10매를 분석했는데 그중 6매에서는 접힌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접힌 흔적이 없는 4매는 어떻게 된 것일까?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빳빳한 투표지들은 대개 사전투표용지, 특히 관외 사전투표지인 경우입니다. 관외, 즉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지를 우편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그 회성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지를 넣어서 그 투표함에 넣으시거든요. 근데 봉투에 넣기 때문에 보통 접지 않으세요.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봉투에 그냥 넣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접지 않으시고 투표함에 투입을 해서 실제 개표를 해보면 관외 사전 투표의 대다수는 접지 않은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고요. 투표지 옆면의 잔여물은 왜 생겼을까? 선관위는 관외 봉투를 절단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절단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투표지가 같이 절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소 관리인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지 않은 소위 1장기 투표지. 잉크가 자동 배출되는 만년 도장으로 찍어야 하는데 한 선거 사무원이 적색 스탬프를 함께 사용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무원이 적색 스탬프를 일부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투표지 일부분이 비례대표 투표지와 겹쳐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의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되면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합니다. 투표용지를 감정한 신 교수는 가짜 투표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납품 종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강도적 성질과 그다음에 광학적 성질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기준에 의거해서는 그 외부 투표용지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를 부정하며 우리 사회에 큰 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